제 프로필은 다 말씀해 주셔서 되게 예쁘게 넣어주셨죠. 병아리방 강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를 오래 하진 않았어요.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능숙하지도 않고요. 그것도 매주 나가는 게 아니라 3주씩 한 달 쉬고 3주 나가고 한 달 쉬고 3주 나가고 약간 이런 거여서 전문 강사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좀 이렇게 멘티님들이나 회원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의 고민이 저의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 나머지 이제 빌라 투자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빌라 투자를 조금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실은 빌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의 빌라를 좀 보고 있기는 해요. 과연 지금 뭐 이렇게 재생산업 얘기 나오고 약간 오래된 것들은 좀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서울에 그 비싼 아파트 말고 빌라로 좀 오래 묶어두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8년인데 묶어두면 재개발되면 감사하고 뭐 전세가가 맞으면 괜찮고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서 요즘에 예전에는 월세 수익형으로 첫 번째는 접근을 했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렇게 오래 묵혀둬도 되는 빌라가 과연 뭘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로 못 들어간다 그러면 빌라라도 하나 심어놔야지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으로 빌라를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시작했을 때 빌라 보는 것과 지금 보는 거는 조금 시각이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 이렇게 작년에 나와서 행복한 시간을 조금 많이 보냈었어요. 작년에. 예.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준비하는 자세. 이거는 이제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고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게 과연 현명할 걸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책은 이렇게 됐고요. 전 본명은 안신영이에요. 부동산에서만 이제 미소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체력 투자 기준 세우기, 여기 많이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하셨던 분들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 내 모습에 대해서 상상을 가끔 했었어요, 예전에도. 근데 제가 30대 때 생각했던 10년 후의 모습은 딱 이렇게 그림을 그리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애기 키우다가 시간을 보내겠지, 약간 뭉뚱그려서 지냈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내가 어느 만큼 뭐 이루고 싶다,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없다가 이걸 구체적으로 시작한 게 부동산을 들어오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생업에 너무 바빴거든요. 그냥 돈 버는 거에 바빴고 일하는 거에 너무 바빠서 그림 그린다라고 그래서 그대로 된다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내가 과연 하고 싶은 게 뭔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부동산이 재미있었다라는 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도 매주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이가 저도 지금 50대가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전엔 재테크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걸 돈 불려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아이들 키우고 막 이런 거에만 뭐 자영업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지 재테크에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큰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잖아요. 집에서 하는 자잘한 게 아니라 뭐 아파트나 건물들이 큰 것들을 가지고 막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림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큰 그림을 그려야 그만큼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작한 지금 시점에서 20년은 솔직히 좀 멀어요. 근데 10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년은 굴려야지만 뭔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5년 차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10년 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과연 뭘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해서 3단계로 나눠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현실적으로 당장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를 매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매주 해야 될 거를 지금 정하시고 지금부터 실천을 하셔야 돼요. 내일, 다음 주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될, 꼭 해야 될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힘들지 않게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뭐 습관 만들기, 실천을 위한 습관 만들기, 이거는 많이 떠돌아다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워낙 맞는 내용인데 솔직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한다라는 게. 여기 뭐 디테일한 업무 계획을 세워라,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야 성공을 한다, 업무 계획을 세웠다면 계획 파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하루 동안 처리해야 될 일을 하루 빠짐없이 기록을 해라. 중요한 일부터 기록을 해라. 그리고 월간, 연간 계획표를 짜고 실천해라. 그리고 정리하고 계획하고 실천했을 때 예측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하다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거야라는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인다라는 게 내가 지금 실천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만 내가 사는 물건도 눈에 보이는 거야. 2년 후에 팔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그림이 그려져야 사는 게 되게 행복한데 불투명한 상태로 사놓고 되면은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측 가능한 거는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동산까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예측 가능한 거를 일단 맞춰놓고 시작을 하셔야지만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가 RS에서는 경매를 하거든요. 경매하고 명도하고 할 때 항상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방법의 가지수를 몇 가지를 가지고 딱 시나리오를 짜놓고서 여기에 맞는 걸 대입을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살 때도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대책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두고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 경우의 수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많이 갖는 거는 그만큼 좀 경험도 생겨야 돼요. 처음에는 한 가지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키워나가시려면은 꼭 이렇게 좀 구체적인 계획대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걸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스스로가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